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8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 역시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요. 오늘 지금 전화가 벌써부터 지금 엄청나게 걸려오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방송 나오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전 솔직히 먼저 오늘 뭐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그죠? 예, 살 길도 있고 방법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차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한테 항상 저 싫은 얘기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욕 많이 먹잖아요. 싫은 얘기 하면서.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한 발씩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우리 하던 것들이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시장 때문에 올라가면 내가 주식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시고, 깨지면 에이 시장 때문이니까 뭐 난 이제 글렀어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고, 그죠? 근데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계속 이야기를 저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특히나 저한테 지금 상담이나 강의를 요청하는 전화가 어저께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지금 지수가 준비됐는지 몰라겠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또 한 번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뭐 계속 전 최대한 욕 먹으면서도 경고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편하게 계실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비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방송하시는 분들의 정말 책임도 큰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들 1, 2월 달 뭐 3월 할 때 시장 다들 괜찮다. 좀 빠지면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고고고 외치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아마 패닉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도 걱정은 됩니다. 근데 또 글쎄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힘으로 오늘 보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또 배우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 오늘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저는 상담을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곳에서 물어봐도 저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시간 중에만 할 거고 제 생각도 생방송과 강의에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이 만약에 지금 필요하시다. 전화하십시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매주 세 분한테 선물 드리고 있죠. 저번 주엔 전화해서 어떤 분이 되셨나요? 문자하고 문자에선 7254님 그리고 전화에선 1542님 0627님 되셨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분이라도 오늘 더 해드려야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욕 먹더라도 제 생각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싫어하시는 분들 저 욕하고 난리 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경 안 쓰겠습니다. 욕하십시오. 어차피 대다수 많은 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유튜브로도 지금 계속 방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전부터 유튜브로도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시청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오늘 한 분이라도 더 해드려야 되니까 빨리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수지 죽전에 사는 연우 할머니예요. 죽전이요? 네. 연우 할머님. 연세가? 네. 60이요. 주식 경력은?
한 13년 됐어요. 13년이요? 아유, 오래되셨구나. 그래요, 연하. 아유, 반장님, 그나저나 반가워요. 그래요. 아유, 제가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더 반가워요. 아, 나 일단 우리. 계속 봤어요, 나. 이렇게 오랫동안.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럼 요번에도 좀 데뷔를 하셨겠네요. 그래도. 예? 요번에 데뷔를 좀 하셨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데뷔했죠. 조심하라고 제가 좀 라고 했는데. 데뷔했는데, 예. 내가, 몇 종목을 갖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냥 발만 담궜어요, 발만.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발만 그래요. 담궜는데, 내가 보니까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던지고 기다렸다 사고 싶어서. 근데 어때요? 보세요. 제가 계속 조심하십시오 해서 그거 믿고 이렇게 발만 잘 담궈 놓으니까 지금 만약에 주식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주식 거의 주식 100%막 풀로 차 계세요. 그런데 나는 그런 지금 분들은 빠지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지. 그렇죠. 근데 그분하고 지금 연우 할머님하고 완전 다른 입장이 되셨죠. 나 이반장님 듣고 돈도 조금 벌었어. 그러지. 아유 잘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내가 이반장님하고 통하고 싶어갖고 아, 그러셨구나. 예판을 했는데 그래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우리 연우 할머님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기 현대차 매수가 얼마요? 15만 4천원에 10%. 10%. 예. 그리고 미래세 아, 미래에셋. 예. 5%. 매수가 얼마요? 5%. 매수가. 에스카가 9,110원. 9,110원. 예. 예. 또 있나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아, 항공우주. 얼마? 5%. 5만 원에 5%. 5만 원에 5%. 예. 잘하셨어. 이렇게 예, 애매할 때 요것만 딱 잡고 계시면 그쵸? 예, 특별히 무서울 게 없죠. 뭐,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지. 오히려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또 너무 빠지기만 기다리면 다른 시청자들한테 좀 죄송하잖아요. 아니, 이반장님은 솔직히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나도. 이반장님, 아니. 하는 저기를 알지, 내가. 방송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다는 거. 근데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반장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돈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자주 봤기 때문에 네. 이런 저기도 만들어놨고 또 앞으로 지금 사야 할 시기는 이반장님이 알려달라기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제가 그럼 열심히 보세요. 제가 아는 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방송 계속 보시면은 앞으로도 제가 제 생각은 저는 가감없이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 일단은 너무 잘하셨다는 거 먼저 이렇게 해서 제가 요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전 개미와 배짱이한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절대 혼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걸 통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보면 개미는 보면 우리가 바보같이 맨날 일하고 저거 뭐 별로 지금 살만한데 뭐하러 일해. 배짱이는 그냥 띵가띵가 놀고 우리 그 얘기 다 아시죠? 근데 나중에 배짱이는 추웠을 때 그죠? 개미는 따뜻하게 겨울나지만 배짱이는 굉장히 고생을 했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을 혼내려는 마음 전혀 없어요. 요만큼도 없고 제가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는데 저는 제가 2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 투자자로 전 20년을 한 게 아니라 전 처음부터 기관 매니저 생활부터 해서 증권사 임원까지 해가지고 2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20년하고는 틀리죠. 그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제도권에서만 전 20년을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개인 투자자는 막말로 진짜 개인 투자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이게 진짜 이게 전문 분야인 사람들은 그래도 틀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20년 동안 쭉 해보면서 정말 엄청난 사람도 많이 모셔봤고 막 이러고 하면서 다 봤는데요. 느낀 게 뭐냐면요. 절대 배짱이 같이 어느 시기에 그거에 취해가지고 아무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아무리 뭐가 좋아요 해도 그래도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가장. 근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의 탓이 이번에도 큰 것 같아요. 좋으면 한도 끝도 없이 좋을 겁니다.
나쁘면 아니. 한도 끝도 없이 나쁠 겁니다. 맨날 그 말만 해야 되니까 방송에서 그걸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좋으면 한도 끝도 없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무 무방비 상태로 어떤 준비도 안 합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식 거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 100% 풀로 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연우 할머님한테 아유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이랬던 이유가 뭐냐. 솔직히 연우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지길 기다리실 거예요. 왜? 네. 오히려 그러면 더 싸게 박앤세일로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들은 100% 주식 풀로 차 있어요. 만약에 다 빠졌어. 그래서 이게 진짜 물방 고기반이지. 웬만한 거 사도 그냥 뭐 몇 프로 먹느냐가 문제지 다 먹을 것 같아 라는 시장이 혹시 나온다고 칠게요.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더 봐야겠지만 칠게요. 그때 뭐를 하실 수 있냐는 거야. 다 100% 현금으로 뭐 사망 직전인데. 다 100% 주식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야지 좋을 때 마냥 좋을 겁니다. 이제 아마 글쎄요. 저도 그러진 않길 바라지만 다음 주에 뭐 만약에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아주 제법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영향 더 받아가지고 또 빠지겠죠. 그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러다가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매스컴에서는 또 말 바꿀 거예요. 뭐 주식시장 무슨 뭐 패닉이니 어쩌고 저쩌고 막 또 말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말 바꾸는 매스컴을 왜 믿고 계시냐고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으세요. 나는 그러려면 믿고 여러분의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으로 스스로를 이겨내셔야 되고 이건 종목보다 지금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지금 미래에셋 때와 항공우주 다 현금화할까 생각 중입니다라고 했는데요. 굳이 이거 지금 이 정도 발 담그고 있는 거는요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빠지기도 어려워요. 빠지기도 어려워요. 보세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빠지기도 어려워요. 사실상.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현대차의 제네시스 플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 캐스톤이라 그랬었잖아요. 그건 근데 현대도 인정한 것 같아요. 제네시스 플랜에서 이제 수소 전기차가 지금 이제 시판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곧. 예, 제대로. 그래서 수소 전기차 쪽으로 나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 그 플랜은 저는 맞는 플랜이라고 봅니다. 지금 맞는 플랜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여러분들 보실 건 알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자율운행차 이런 것들 어떻게 됐어요? 요번에 사망사고 나면서 지금 시험 중단했죠.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물론 일부는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이 회사가 목숨을 걸었나요? 그걸 밀고 나가겠다 그랬나요? 계속?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오히려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기네 전기차도 좀 약하니까 수소차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지금 요번에 현대가 몇 년 동안 제일 잘 선택한 경영 드라이브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솔직히 그동안 몇 년 동안에 현대차 하는 거 보고 왜 저렇게 결정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지금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지? 계속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제가 봤을 때 수소전기차로 포인트를 맞춰 나가는 건 전 제대로 맞춰 나가는 거라고 봐요. 몇 년 만에 제대로 이제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이제 자기네 위치와 이 여러 가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선 더 이상 쉽게 빠지질 않을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잘 보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고 하는데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팝니까? 꿈쩍도 안 하죠? 보십시오. 만약에 더 내려간다 그래도 현대차 무슨 뭐 외국인 매도 이렇게 되나 보십시오. 절대 아닐 겁니다. 빠지면 제가 봤을 때 현대차 더 살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외국인들은요, 현대차 가격을 산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차익 같이 쭉쭉 올려서 먹는 이제 그런 플레이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뭐냐? 대형주들 외국인이 사서 쭉쭉쭉 옛날같이 올릴 거야.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얘기할 거고 지금까지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돈 버는 방식이 틀려져 있어요. 옛날에는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돈 버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시장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틀려졌어요, 돈 버는 방식이 우리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그건 메커니즘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시간이 기니까 설명 못 드리고 강의 때는 설명 드릴게요.
그런 부분, 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 시각에 젖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제 현대차를 많이 나중에 크게 올리겠지. 아니에요. 안 올려요. 그렇게. 돈 버는 방식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옛날같이 사서 크게 먹겠다라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현대차 잘못될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는 실력이 진짜 없어. 난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는 주식시장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은행 이자보다는 어떻게 몇 년 동안 조금 더 난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옛날에 차화정 막 이런 거 같이 할 때 그런 자동차의 상승 이런 주가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연우 할머님이 스스로 생각하셔서 내가 주식 나 지금까지 수익도 꽤 많이 나고 나 주식 실력이 꽤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현대차에 계실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현대차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더 물량을 늘려가시는 것도 나중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리고 꼭, 그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항공우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 3주 전에 방송했던 것 같은데, 항공우주는 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봐요. 여기서 더 이상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항공우주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상승 매력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공우주가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면 언제 한번 단기로 반짝할 수 있나 하면, 5월이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는 거. 나도 그거더니. 예, 만약에 거기서 지금 다들 좋은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잘 되길 바래요, 되게 개인적으로. 근데 혹시라도 워낙 두 사람이 워낙 쇼맨이잖아요. 그죠? 쇼맨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이렇게 말하다가 열받아서, 관두 이러고 확 그냥 만약에 박차고 일어나 버리면, 그럼 갑자기 방산주들의 관심이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특별히 뭐 이슈화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꼭 하실 필요가 있냐. 만약에 그거 생각했다면은 뭐 한 번쯤 해보셔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주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래에셋대우도 마찬가지로 미래에셋대우도 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시장하고 증권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거 아닌 거 느끼셨죠? 확실하게. 예. 워낙 옛날같이 뭐 증권주가 주식시장 좋고 이러면은 미래에셋대우는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꽤 올라줘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상승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옛날에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또 방송하는 분들은 어쩌다 가끔 보는데 뭐 주식시장이 좋으면 증권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리따분한 옛날식 마인드를 아직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이제 시장이 바뀌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고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런 분들 공부들 좀 하시고 이제 제발 옛날 마인드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을 자꾸 오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든 맞든 자꾸 공부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시장이 바뀌는 걸 알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이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다지 매력은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굳이 꼭 갖고 있을 필요까지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기 이 항공하고 미래에셋은 내가 안 그래도 조금만 저기한 거는 내가 이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려고 안 그래도 전화를 네. 상담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안 하는데 현대차는 사실 이거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예, 오늘 장기로 갖고 가고 싶거든요. 장기로요?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속상할 일은 특별히 없는데 엄청난 재미 볼 일도 없을 거예요. 현대차. 안전하긴 하죠. 예, 뭐 그렇게 너무 막 잘못될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는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저번 주에 분당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갑자기 취소가 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사정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제 강의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관을 해주던 데가 대관들을 안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예, 자기네들이 힘들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나마 큰 데들은 대관할 곳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 분당 정도만 돼도요 대관할 곳이 그렇게 잘 없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주말엔 안 하고 뭐 경제 강연이나 이런 거는 안 해주는 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 도저히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그날 제가 이 PPT를 좀 많이 봐야 되는 강의 내용이었는데 PPT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걸 아침에 그날 예 가봐서 알았어요. 저희 쪽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 취소하게 된 것 그쪽 오신 분들 대단히 죄송하고요. 정말 너무 머릿속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강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강의할 곳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성남 분당 쪽으로 해서 강의 장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울산을 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울산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지금 이제 강의를 못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번밖에 못했는데 올해도 아마 이 강의가 처음이자 울산에서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실 분들 아마 오늘 제 생각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울산에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제가 원주를 갑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 강릉 이쪽에서 전에부터 한 번쯤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KTX가 생겼죠. 평창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원주를 이제 처음으로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2시부터 단계동에 있는 원주 청소년수련관 희망이음실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서 2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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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청주의 윤찬이 할머니예요. 인선이 할머님이요? 윤찬이요. 윤선이 할머니. 예, 윤찬. 윤선이요, 윤선. 예, 윤선이 할머님 연세가? 64세예요.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뭐 경력이라고 할 건 없고. 그래요? 예, 조금씩 알겠습니다. 한 건 몇 년 되는데. 그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넷패스. 매수가 얼마요? 10,000원이요. 비중은요? 10,000원에 30%. 예, 그리고 JW 신약 예, 1,150원에 20%. 예, 한국정보통신 예, 14,000원에 20%요. 예. 잠시만요. 넷패스가 제일 많으시네요. 한번 계좌 네. 상태를 좀 볼게요. 잠깐만요. 넷패스 그리고 JW 중이시냐. 저희 방송 보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됐는데 작년 재작년 16년도에도 반장님하고 한번 상담 한번 했어요. 그래요? NH 엔터. 그랬구나. 예. 근데 왜 JW 신약을 왜 갖고 계셔? 제가 그때 힌트 드렸었는데 JW 시작이 아니라 JW로 시작하는 딴 새로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근데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미 그때 사놓은 상태라서. 그때 네. 제가 참 아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 그거 듣고 사신 분들 많으시더만. 예. 그래가지고 전 힌트 드린 데가 보세요. 얘는 그때 똑같은 제가 그때 작년에 12월이었나요? 네. 12월인가 11월에 그때 하면서 제가 JW 신약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JW로 하는 똑같은 애 있는데 걔를 사시지 왜 JW 신약을 하세요? 그랬잖아요. 보세요. 네네,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 있죠. 네. 저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거, 전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걸 되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받아드시지. 글쎄 그 일을 했고 이미 사놓은 상태라서 또 거기다 손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넷패스를 30%나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 이게 넷패스가 유로 칩을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이게 전망이 있나 이렇게 떨어져도 마음 놓고 기다릴 수가 있나 하고요. 마음 놓고요.
마음 놓고까지는 아닌데 이제 먼저 그걸 물어보셨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다려볼 만은 해요. 기다려볼 만은. 왜냐? 제가 네페스에 대해서 솔직히 네페스라는 회사 뭐 하는지는 아시죠? 반도체 관련 회사. 네네네. 반도체에서 뭐 반도체 우리가 WPL이라 그러나요? 네. 예, 웨이퍼 패키징 레벨이라 그러나요? 예, 그거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적이 그동안 작년에 반도체 주식들 엄청 많이 오를 때 얘 별 볼 일 없었어요. 그죠? 생각보다는. 왜 그랬을까요? 왜 작년에 반도체 주식들 막 좋고 했는데 얘는 그다지 물론 근데 요 정도 오르고 나서 그다음부터 오른 거 없어요. 예, 왜 그랬을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자회사들 때문에 죄송한데 볼륨을요 소리를 아예 안 나게 해주시고 전화기 소리로만 들어주실래요? 네네. 예, 그래야지 아니면 약간의 그 타임 갭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요. 일단은 이 회사는 그 자회사들이 너무 별 볼 일이 없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가 너무 별 볼 일이 없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 막 좋을 때 얘는 그냥 요 정도 주가밖에 못 보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래도 좀 지켜볼만 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반도체 회사들 정도가 요 정도 근데 얘네가 특별히 왜 그러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의 인공지능 칩 연계하는 칩 개발했잖아요. 세계 거의 최초로. 네. 그 기사 보셨죠? 네. 얘네가 비메모리 쪽을 계속 지금 두들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인공지능 칩 쪽 이런 쪽이면 어떠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들이 메모리가 강하지 비메모리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은 앞으로 4차 산업이 되고 인공지능이 되고 하고 뭐 로버트가 나오고 하면은 메모리가 물론 메모리도 쓰이지만 메모리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까요? 비메모리가 더 중요해질까요? 비메모리가 훨씬 중요해지겠죠? 왜 그러냐? 감성이나 모든 걸 다 제어하는 메모리가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얘네가 그런 사람의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뭐 이런 부분은 얘네들이 제가 나갔단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를 주봉으로 보면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 회사 2013년도부터 주가 내려왔죠. 그리고 14년부터 이 회사 깁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올라왔지만 이건 거의 올라온 수준도 아니에요.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 회사가 현재 기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지 이 회사는 올라온 상태라고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이 가격,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밑으로 웬만해선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회사라고 보셔야 돼요.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근데 망할 회사는 특별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야?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인공지능 칩이라든지 이 회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비메모리 분야 그리고 이 회사들의 지금 그동안 주가를 발목 잡았던 게 자회사들인데 이 자회사 문제도 많이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한번 지켜볼 만한 한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켜본다 그래서 꼭 주가가 쭉쭉쭉 올라갈 만큼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30%인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30% 10,000원인데 요건 죄송한데 지금 아마 월요일 날 타격받고 하면 내려가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이 반등 정도 좀 혹시라도 나중에 들어오면은 10,000원 근처가 안 되더라도 뭐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되면은 갖고 있는 거 죄송한데 한 절반은 뚝 파세요. 그리고 절반만 들고 가세요. 30%까지 들고 갈 만큼 그렇게 매력적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절반 정도는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JW 신약은 10,000원에 8,700, 지금 1,150원에 매수가인데요. 20%. 요 같은 경우에 JW 신약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JW 생명과학을 훨씬 좋게 봐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렸던 거고, 그래서 왜 굳이 JW를 사실 거면 JW 신약을 사십니까? 차라리 JW 생명과학을 사십시오. 근데 제가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JW로 시작하는 다른 새로운 뭐가 있잖아요. 새로운 게 뭐예요? 새로 한 그 회사, 그게 생명과학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는 거였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는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계속 안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건 제가 그때 나왔을 때 신규 상장 패턴으로도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신규 상장에서 이제 안 좋은 패턴에서 그럭저럭 패턴에서 좋은 패턴으로 바뀌어서 이제 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 놓친 거는 아까우세요. 그런데 일단은 JW 신약 같은 경우에 매력은 전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굳이 전 지금도 제 생각에 뭐 주가에 따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W 신약 같은 경우에 반등 조금 들어오면은 요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렇게 계속 끌고 갈 만큼 현재 아주 매력적으로 저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인데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이네요. 14,000원 네. 정도 되는데 12,000원 20%.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좀 지켜보세요. 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력적이라서는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손실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 필요는. 그런데 요거는 수익 좀 나면은 그냥 일단은 던져 주시는 걸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굳이 오래 끌고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생명고 상담해 드렸고요. 네. 작년에 어떻게 통화를 하셨다는데 그때 NH엔터 갖고 하셨다고요? 네. 아, 그때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겠네요? 네. 수익 그치. 봤어요. 그래요. 잘 또 이제 다행입니다. 그게 떨어져가지고 기다려도 되냐 하니까 기다려 보라고 그러니까 해서 기다렸어요. 이제 주식을 그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인지 올라도 팔아야 네. 되는 주식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주식인지 주식을 자꾸 그런 식으로 봐야 됐다는 건 느끼셨어요? 네. 그래요. 주식은 그래서. 그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 떨어질까요? 몇 개월에 떨어질까요? 우리는 점집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그런 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바꾸셔야 되고 확실하게 우리 윤선희 할머님도 이제는 바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저희 전화, 지금 유튜브로 나가 있어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근데 솔직히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전체 화면 한번 좀 잡아주세요. 솔직히 2월 달이죠. 2월 달에 흔들렸을 때도 전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반등 좀 있을 때도 계속 제 생각을 전 말씀드렸어요. 근데 분명히 월요일 날 아마 이거 다시 깨고 더 내려가겠죠, 이제. 근데 전 솔직히 몰라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흐름은 읽는 눈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흐름을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흐름을 믿으셨다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또 이미 다 여기 올라왔을 때 더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천지에 깔리니까 그 말을 또 믿으세요, 다들. 전 제 생각이나 제 생각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했을 때 이 반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뭐 시장을 조심해야 돼? 뭐 그럴 때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게 그게 여러분 생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시장이 뭐 엄청나게 열렸기 때문에 뭐 계속 더 갈 겁니다. 그 말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맹신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 그거예요. 저는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고 말 바꾸거나 올라갔을 때 이러지 않잖아요.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갈 길이 있으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빠질 위험한 요소들이 보이면 저는 욕먹더라도 계속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제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돈 벌면은 여러분이 잘한 거고 나쁘면 무슨 방송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거 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 여러분들 욕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 되면 다른 사람 원망 탓하실 거예요?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그거부터 바꾸자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력으로 많이 버시고 깨져도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런 걸 바탕으로 더 나갈 수가 있지. 이번에 빠졌으니까 이제 나 어떡하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나?
그럼 그 다음에 올랐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이번에 너무 좋은 공부 될 거니까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전주요. 네. 이윤숙입니다. 이윤수님,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예. 70이요. 주식 경력은요? 쉬었다가 어쩌다 그럭저럭 하시는데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예. 일단 먼저 우리 윤수님 그럼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우기술을 23,800원에 20%고요. 23,800원에 20% 다우기술. 20%. 예. 예, 삼성 엔지니어링을 예. 15,200원에 20%. 15,200원에 20%. 예. 상해 에탄올을 네. 2만 원에 10%. 예. 덕산 네오록스를 22,200원에 20%. 예. 그리고 저기 IS 동서가 한 20% 되는데 IS 동서가 20% 20%, 얼마요? 예. 34,000원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예. 덕산 네오룩스가 22,200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15,200원. 그리고 다우기술이 23,800원. 창해 에탄올이 2만원. 그리고 IS 동서가 동서가 34,000원에 20%. 지금 쉽게 말하면 샀어요. 주식이 100%세요. 그죠? 주식이 건진 100% 건진 다 돼요. 그래요. 너무나 현금이 없어서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길일지를 모르고 주식은 잘 팔았는데 다시 너무나 일찍 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수님 어때요? 현금이 3, 40%라도 있는 사람하고 지금 윤수님하고는 어떻겠어요? 하늘하고 땅 차이겠죠. 예, 땅을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수님 그게 왜 그러냐면 윤수님 주식은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 우리가 전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무슨 월드컵 평가전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90분 내내 선수들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축구할 때 90분 내내 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선수를 넣었다가 어느 때 우리 팀이 더 이렇게 세게 하고 어느 때 좀 물러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전략일 땐 골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무슨 소리냐? 못하는 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 전략이 없이요.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지쳐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막 후반전이나 이럴 때 강팀들이 그 약팀들 상대로 갖고 놀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윤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주식 100%입니다. 100%니까 난 빠지면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예, 후회밖에 없네요. 그거는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게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젠 이런 걸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그죠? 예, 좋을 때 마냥 좋은 게 아니죠. 예, 또 나쁠 때 마냥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보셔야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포트는 윤수님한테 전혀 안 어울리는 포트예요. 예, 윤수님 연세나 윤수님 이렇게 주식 하신 보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걸 느끼는데 윤수님이 전혀 감당하실 수 없는 포트들이에요. 예, 그리고 뭐를 지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투자 스타일인지를 지향하는지도 저 솔직히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앞으로도 이게 해결된다 그래도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또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예, 이번에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럼 느끼셨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서 우리 윤수님한테는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일단은 예. 덕산네오록스도 마찬가지고 윤수님 솔직히 덕산네오록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예, 반도체인지는 알고, IT 반도체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가, 저기, 저평가됐다고 해서 그냥 애초에 들고 있는 놈을 23,000원대 팔고는
아이, 그 팔고 난 뒤에 이게가 막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빠졌길래 다시 갈 줄 알고, 막 그때는 좋다 해서 이걸 실수를 했어요. 팔았다가 이걸 다시 산 거예요. 19,000원에 샀다가, 저기 23,000원이 가길래 거기서 팔았는데, 그걸 못 기둘리고 이걸 다시 이렇게 이 가격대 덕산네오룩스가 반도체 회사로 하셨다고요? 하고 있어요. 덕산네오룩스가 반도체 회사로 알고 계셨다고요? OLED로 괜찮다고. OLED가 반도체예요? 죄송한데 교수님, 이거는 연세를 떠나셔서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유수님한테 죄송한데 유수님한테 성이 이시잖아요. 예. 근데 유수님한테 김윤수님, 아니야 이윤수님이니까 김윤수님 예. 말이 돼요? 제사 지내는데 윤수님 부모 무덤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김씨 무덤에 가서 절하고 있어. 말이 돼요? 아유, 제가 참 실수를 이거 했어요. 아니 이건 실수를 떠나서 최소한 이게 뭐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런 건 제가 그냥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려는데 반도체하고 OLED를 아니 이게 그거 아니에요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식을 하겠다는 분이라면 이 회사를 알고 모르게 떠나서 반도체하고 OLED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반도체요? 이 회사 OLED예요. 이 회사 OLED 전공이동층이라는 거하고 이 회사 워낙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RGB 적색 그 발광 만드는 그걸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그걸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OLED만 이해하면 해결이 쉽게 돼요. 왜 OLED만 이해하면 쉽게 되냐? OLED 회사들이 작년에 주가가 좋았거든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얘는 작년에 주가 뽑은 게 그 OLED 관련주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OLED 관련주, 글쎄요, 저는 올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OLED 올해 아니라고요. OLED 올해 빚 못 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OLED 빚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제 더군다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G2 무역전쟁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주가 지금 미국 난리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이 됐고. 근데 그거 뭐 여러분들 뭐 기사 보셔서 알 거예요. 이제 중국한테 미국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똑똑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경제까지 다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국의 이익이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 뭐 이거 세계 경제가 어떻고 다 웃긴 소리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 있어요.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임기 반 동안 시체로 지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그 쇼맨십 좋아하는 대통령이 지금 세계 뭐 구원 뭐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 무조건 그거기 때문에 자기 목에 칼 들어오는 거 해결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G2 무역전쟁 제가 건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이제 보세요. 우리한테 그 불똥 계속 튈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왜 그쪽이 좋아질 거다. 미국 걸 아니에요. 북미 정상회담 한다?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요만큼의 자비도 안 베풀잖아요, 지금. 철강간세 20% 연기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아시잖아요. 오늘부터인가 한미 FTA 그거 재협상 이제 걸라 그러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말 안 들어? 오케이. 그럼 철강간세 니네 그냥 유해한 거 그냥 때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100%.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게 제가 걱정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냐? 지금 이제 OLED 관련도 우리가 결국 중국한테 판 거예요. 중국이 이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팔지만 중국한테 팔아가지고 또 중국도 OLED 이번에 투자 늘리고 막 이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다 팔겠어요? 중국도 미국한테 팔아야 돼요. 유럽도 팔지만. 근데 미국에서 그걸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그러면 어떻게 좋아지겠냐고.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OLED 관련도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지금 주가 빠지는 거, 이 주가가 빠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올라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솔직히 있어요. 22,200원인데요.
갖고 계시면 나중에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반등할 수 있는데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중에 좀 나오면 더 밀렸다가 혹시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물량을 일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OLED 관련은 관심을 지금 안 가지시는 게 맞아요. 특히나 이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요즘 어때요? OLED 뭐 투자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뭐 그렇게 진척사항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지금 OLED에 그렇게 쉽게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걸 조금 제가 봤을 때 딜레이하는 느낌이 전 든다고 봐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쪽. 그래서 조금 조심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15,200원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지금 여기서 올라는 오고 있지만 좋아질 일은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종목 선택을 15,200원에 20%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수익 나시면은 나오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우기술인데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도 23,800원 20%죠.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800원 요거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요거 손절가 21,000원. 21,000원 정도가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매력 없습니다. 다우기술을. 이 업황 보시면은 요번에 이거 올라온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종목 선정 별로 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종목 선정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 동서인데요. IS 동서는 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상담했던 것 같아요. IS 동서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 계속 방송에서 말했지만 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IS 동서가 그렇게 좋아질 일이 없나요? 예, 저 좋아질 일이 없다고 봐요. 지금 회사 내용에 보면 예, 좋아질 일이 없다고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갑자기 근데 왜 좋아질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질 만한 걸 느껴야 되는데 전혀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전 계속 없다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정리하고 딴 주식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창의 에탄올이 있던가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한 종목 뺄 뻔했네. 그래서 창의 에탄올이 마지막 2만 원이었죠.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제가 주정 회사 한번 하면서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예, 주정 회사의 비전, 예, 주정 회사의 비전 없어요. 당분간 올해 없고, 예, 왜냐하면 뭐 술 소비를 아주 간단하게 술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술 소비가 늘질 않는데 주정 회사가 좋아질 수가 없죠. 너무나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술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뭐 술 소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느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이게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주정은 회사 말씀드렸죠. 이게 시장 점유율 늘리기가 어려운 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정 회사에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엔 바뀐 모습으로 전화 주세요.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만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이 주시면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울산을 갑니다. 울산 오후 2시 20분부터 어떻게 타이밍도 참 딱 이 타이밍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딱 올해 이거 한 번밖에 안 하는 강의인데 울산에서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와서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쪽에서 아무리 이 강의 요청이나 지금 이런 게 들어오고 있는데 전 안 합니다. 그리고 전 이 강의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과 저희 이 방송에서밖에 제 얘기와 생각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반장 생각 진짜 알고 싶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한숨을 쉴지 아니면 두 숨을 쉴지 아니면 그냥 나와야 될지 이런 건데 이런 건 제가 강의에서밖에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와서 들으십시오. 그 수밖에 없고 제가 강의는 이제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들으시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오후 2시부터 다음 주 31일 날 원주를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원주 단계동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희망의 임시입니다. 그래서 원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원주에 갈 만한 상황이 되면 앞으로도 원주를 강의의 코스에 한번 넣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팟으로 요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 나누니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영등포의 이상덕입니다. 이상덕님. 예, 예, 아이고, 영등포는 바로 이 근처구나. 예, 그래, 상덕님. 연세가? 76입니다. 아우, 내 목소리는 되게 정정하시다. 아, 듣기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듣기 좋네요. 예, 우리 상덕님. 아, 예. 예. 그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직장 근무하면서까지 해가지고 오래돼도 아무도 몰라요. 아, 아무도 몰라요. 사모님도 그 모르고 정도는 며느리도 모르고. 걱정됩니다. 네, 오래 하셨구나. 그래요. 우리 상덕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금호타이어 매수가 얼마요? 5,520원에 50%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있나요? 삼성물산 예. 14만 1,000원에 20%입니다. 제가 혹시 금호타이어 몇 주 전에 방송했는데 혹시 보셨었나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구나. 예, 그래, 그러셨으니까 그러지. 예, 빠지지 않고 보겠습니다. 아. 저 그분한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분 광주 분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쪽 지역. 예, 그래서 그때 얘기했는데, 전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상담하고 지금 주가는 더 빠졌다가 지금 조금 반등하다 말고 있는데, 전 솔직히 금호타이어 사시는 분들한테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정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금호타이어를 사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거든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진짜 묻고 싶어요. 왜 사셨어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난. 금호타이어 왜 사셨어요? 나는 금호타이어를 사야 될 매력을 0.00001%도 못 느끼겠는데 왜 사셨어요? 정말로.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개인적으로. 타이어는 고정적으로 소모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한국 타이어 샀다가 나중에 이걸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죠. 아니, 타이어가 소모되는 거면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도 있는데, 그러면? 있죠. 그런데 한국 타이어는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타이어들이 제 차도 금호 타이어를 끼니까 금호 타이어가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금호 타이어 끼니까, 예. 금호 타이어를 차라리 끼지 말지. 제가 솔직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금호 타이어를 투자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왜? 타이어 회사 할 거면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인데 쉽게 말하면 굳이 이렇게 지금 말 많은 회사를 왜 사셔야 되죠? 전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뭐 더블스타즈인가 뭐 거기 회장 와가지고 지금 뭐 일반직 노조하고는 못 만났죠? 예. 그리고 일반직 노조하고만 만났죠? 만나요? 어저께? 네. 예. 잘 해결될 거로 봤거든요. 그래서 안 팔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전 모르겠어요. 뭐 이거 멘트를 날리면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할 얘기 하면서 좀 하려고요. 이게 지금 정말 그런 게 경영하다가 이거 지금 난 이 돌아가는 꼴이 너무 웃긴 게 경영해가지고 물론 뭐 잘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냥 말이 되겠지만 경영하다가 좀 실패하면 그냥 나 몰라라 뭐 그냥 노력 좀 하다가 노력하는 거 하다가 싸게 나한테 다시 넘겨줘. 그러다 안 넘겨주니까 나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리고 모든 고통은 지금 다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구조조정 자금 투입하려고 하고 전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맞는 건지 저는. 아니 경영하다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적장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적장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요? 목숨으로 알죠. 그걸 하죠. 근데 우리나라 근데 뭐 경영하다 좀 잘못되면 그냥 대충 하다가 뭐 어떻게 노력하다가 사제 조금 출연하는 것 같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잘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냥 이러고 다 덮고 맨날 국민 세금 가지고도 이거 지금 더블스타즈도 지금 그래서 걔네들 온 거 아니에요? 빡 하고 싸게 줄 거면 주고 아니면 말어. 그 고통은 전부 노동자들하고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전 이게 웃겨가지고 하여튼 모르겠어. 전 그래서 금호 타이어 싫어요. 네. 그래서 싫어요. 이게 지금 회사 뭐 빨리 전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거기 계신 분들 더 좋아지시고 할 테니까 빨리 해결돼야 되지만
이건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회사들은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회사를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넥센 타이어나 차라리 타이어를 정사시고 싶으면 금호 타이어를 하시면 한국 타이어를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퀘스천이 많은 회사를 왜 굳이 하셔야 되나요? 라고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더블스타 좀 먹튀 안 하겠다 그러는데 먹튀 안 하겠다 뭐 몇 년 동안 먹튀 안 하겠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걔네들. 중국이 솔직히 걔네가 먹튀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회사한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중국 회사한테 뭐 규제가 한 거 있어요? 뭐 어디에 옛날에 중국 고섬인가요? 그 회사 문제부터 해서 중국 애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먹튀하고 갔는데 우리가 제대로 걔네들한테 뭐 제재 가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걔네들 먹튀 안 한다 얘기도 전 솔직히 뭐 모르겠고 잘. 뭐 안 해주면 진짜 고마운 거지. 근데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걔네들한테 정말 치명타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금호타이어 지금 투자로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오시면 더군다나 50%?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비트코인인데? 가상화폐 그냥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50%까지 하신 거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비트코인 같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 10%만 가져가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50%까지 다 해서 이건 먹더라도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주식해서 먹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직장을 다니시면서까지 주식을 오래 하셨다는 분이 보일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14만 1,000원이에요. 14만 1,000원인데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뭐 생각 안 변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나기는 어려운 회사. 그렇다고 깨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회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도 안 나고 깨지는 것도 걱정. 뭐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뭐 1%, 2%, 3%, 5%도 안 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상승력이 나오지는 않는 회사.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막 확 빠지지도 않을 회사.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들고 있으나 안 들고 있으나 똑같은 회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삼성물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드리면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안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왜? 전 말씀드렸지만 확 올라가지도 않을 회사, 확 빠지지도 않을 회사.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안 했으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식 76세시지만 주식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직장에서부터. 근데 이 포트의 이 비중이면 정말 죄송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예. 만약에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랬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할 텐데 상동님은 직장까지 다니시면서 그래도 하셨으면 경력도 꽤 되실 텐데 그러신 분이 이런 포트에 이 정도 비중을 했다라는 건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실망해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신 우리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 이 같은 거 님 잘 가길래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먹고 있고 그래서 반장님 말씀대로 조심 많이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상당히 건강하신 게 제일 듣기 좋아요. 저는 목소리가. 그래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습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항상 살 게는 있었어요. 그죠? 예, 월요일, 화요일 뭐 어떤 시장이 나오든 여러분들 일단 포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일 바보 같은 게 포기입니다. 포기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기회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라는 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예. 위기 뒤에 기회지 포기 뒤에 기회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어떻게 정신을 차릴 건지 꼭 정신 차리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울산에서 1년 만에 한 번 하는 강의 하니까요. 오늘 오후 2시 20분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2시 20분이고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강의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오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김포에 사는 김지은이에요. 김지은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네. 62. 주식 경력은? 주식 좀 한 10년 됐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일단 우리 지은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신가요? 삼성전자를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매수가 얼마요? 255만 원. 비중은요? 70%요. 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네. 30만 3천 원 10%.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7만 6천 원 10%. 예. 네, 그렇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저기네요. 네네. 네, 삼성전자가 70%네요. 네. 궁금하다. 네. 삼성전자를 255만 원에 70%나 무슨 생각이세요? 그거 이제 액면가가 이제 된다 그러면은 이제 50대 1로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그때까지 갖고 가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우, 좀 표현이 격하시다. 전쟁은 아니라 무역전쟁. 무역전쟁. 에, 전쟁 났다면 큰일 나게 둘이 진짜로 전쟁 나면 세계 망해요. 아니, 무역전쟁. 어우, 깜짝 놀랐네. 무역전쟁. 네. 그래요. 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생각이 뭐 맞다고 항상 얘기하지도 않고, 저는 얼마든지 틀립니다. 네. 제 생각은 얘기하는데, 저는 삼성전자의 매력을 못 느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전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더군다나 그리고 액면 분할이 자꾸 삼성전자한테 좋을 거다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알거든요. 왠지 SK텔레콤 자꾸 갖다 대거든요. 네. 그건 SK텔레콤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인데 외국인들이 이게 액면 변할돼서 거래량이 많아져서 개인들이 자꾸 들어오고 하면 외국인들이 왜 좋아할까요? 개인들한테 뭐 물량 넘기기? 개인들 이제 외국인들 마인드가 바뀌었다니까요. 개인들한테 물량 안 넘겨요. 걔네 굳이.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옛날에 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돼서 뭐 거래가 많아지고 뭐하고 하면 SK텔레콤 그때 같이 좋아질 거야. 자꾸 이런 말들을 하세요. 방송에서 다들. 외국인들이 이제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그 구조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제 얘기를 알게 되세요. 외국인들이 왜 선진 시장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더 쉽게 말할게요. 반에서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저희는 1번부터 60명까지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1번부터 60번까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60등에서 공부 좀만 하면 30등, 40등 올라오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런데 30등에서 그래요. 20등까지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등 안부터는 1등 올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려워요. 그럼 공부하던 애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하루에 뭐 한 5시간만 공부해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5시간 공부하면 올라갈까요? 못 올라갑니다. 방법이 바뀌어요, 그때는. 막 10시간을 해야 되고 15시간을 해야 되고 막 틀려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시청자들이 다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주식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하는 게 틀려져요. 그런데 자꾸 옛날 마인드로 보시니까 옛날 10년 전에 SK텔레콤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는 그걸 자꾸 갖다 대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이제. 그 당시하고 이걸 주물르는 건 외국인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대하는 게 틀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몇 번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우리 이 지은님 같은 분들이 우리 지은님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액면 분할되는 게 왜 삼성전자한테 좋을까요? 왜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올렸나요? 외국인들이 올린 건데 지금까지 쭉? 삼성전자의 역사를 보면? 근데 그 외국인들의 액면 분할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좋아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55만 원에 70%나 사셨는데 저는 지금 오늘 좀 심하게 말할게요. 오늘 상담한 분 중에 제일 심각한 포트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 팔기에는 있을까요? 지금 이게 그건 모르죠,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저도. 8개를 줄지 안 줄지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거는 비중을 확 줄여놓으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정 늘리고 싶으시면 나중에 액면 분할이 돼서 진짜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되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 차라리 그때 사시는 게 낫지, 지금 액면 분할이 좋을까라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70% 이거는 승부를 거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승부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모레퍼시픽 30만 3천 원 10%인데 요 같은 경우는 뭐 요번 주에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버티고 있죠. 요거는 뭐 그래도 아주 굿은 아닌데요. 굿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냥 10% 정도 되는데 요건 들고 가셔도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들고 가보시는 쪽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요번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데 진짜 하이닉스 모르겠어요. 워낙 뭐 개인들도 많이 붙고 이번에 외국인들도 샀다가 지금 뭐 이러는데 전 진짜 하이닉스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라면 하이닉스는 그냥 전 이 가격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거 전 부담된다고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이 가격에서는 부담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가격에서는 홀딩하고 가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종국 상담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전화 또 다시 통화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승부를 걸 때는 굉장히 진짜 조심해서 걸어야 돼요. 제가 그거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승부 건다는 거는 함부로 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승부를 걸었을 때는 끝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끝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주식으로는 계좌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는 함부로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칼을 함부로 빼지 말아라. 이런 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죠. 칼을 빼면은 끝을 봐야 된다 그러죠. 주식이 똑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들 없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승부부터 거는데 승부 걸지 함부로 자기 실력이 안 되면 걸지 마십시오. 그거 아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자기가 정말 승부를 낼 수 있을 때 칼을 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이 주식 있는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1년 만에 울산을 갑니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라고 그랬죠, 울산에서는. 그러니까 그쪽 지역분들은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하니까요. 울산 상공회에서 6층 회의실인데요. 아마 장소가 그렇게 넓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저희가 대관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70석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70에서 80석 사이일 것 같은데 좁으면 이제 못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또 저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됐고 제 생각을 지금 되게 많이들 알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전 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말을 아끼겠다니까 꼭 누구 같네. 근데 방송에서 하고 강의에서밖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모차 필요 와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완전 다른 시장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다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는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할 거니까요. 다음 주 강의하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해드려야죠. 그래서 조금 더 늘렸어요. 스피드 상담을 지금 시간을 올려주세요.
예, 인포마크입니다. 예, 인포마크 24,300원에 30%인데요.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태위태한 구간에 버티고 있죠. 일단 이거 깨고 내려가면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빨리 못 올라오면 이거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30% 24,300원. 아이고. 이건 죄송한데 여기서 좀 더 밀려서 이제 다음 주에 밀리겠죠. 밀리고 해서 빨리 회복이 안 되면 갖고 계신 거 절반 정도는 현금화 하시는 게 좋아요. 예, 30% 들고 이거 확 밀렸을 때 기다리고 계시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예, MP 한강입니다. 예, MP 한강. 예. MP 한강 그래도 저번에 물어보신 분 있던데. MP 한강 같은 경우에도 예, 50% 2,715원인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는 워낙 이게 좀 이런 회사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회사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반등 들어오면요. 그냥 웬만하면 터시는 쪽으로 하세요. 이런 회사들 갖고 있다가 밑으로 밀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살짝 반등 들어오면 무조건 정리하는 쪽. 그리고 이런 회사에 50%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면 승부 건 거거든요. 이분은. 근데 이런 데서 승부 걸지 마십시오. 보니까 승부 것이 좀 더 실력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함부로 승부 걸지 마세요. 다음 종목. 예,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034, 예, 239.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그렇게 확 밀리거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파라다이스 솔직히 이게 그때 중국하고 조금 그 얘기 나오면서 너무 심하게 올랐죠. 차라리 얘는 천천히 올랐으면 더 좋을 주식이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올라버리면 이런 후유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후유증이 해결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23,000원 정도 매수가 30%인데요. 요건 그냥 지켜는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음 종목. 예, 명문지약입니다. 예, 명문지약인데요. 명문지약. 아이고, 예. 80. 예, 명문지약. 명문지약 같은 경우 20% 10,000원입니다. 20,000원 40%인데, 일단은 명문지약 같은 경우에 나쁜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돌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빨리 돌려줘야죠. 만약에 여기서 돌리지 못하고 다시 7,000원 후반대, 7,000원 후반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제 얘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7,000원 후반대를 깨면은 얘는 손절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7,000원 후반대가 깨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올라쓴다. 그러면 홀딩하고 조금 더 보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윈하이텍입니다. 윈하이텍. 예. 2, 3, 9, 9. 윈하이텍. 일단은 매수가 4,300. 이분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60% 살 종목이야? 이게 지금 자기 승부 걸 종목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승부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보세요. 전 이런 게 속상하다는 거야. 이 회사가 승부 걸 만큼의 매력이 있어요? 이분이 저보다 주식 훨씬 잘하셔서 네가 모르는 매력을 난 안다. 그럼 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걸 왜 60%를 거시냐고. 이런 종목에다가. 이건 승부를 건 건데 이거 잘못되면 계좌 끝장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승부는 함부로 거시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 4,300원 매수가인데 이건 매수가 근처 오면 그냥 나오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타이거 일렉 하나. 예, 저희 학교 다닐 때 타이거라는 운동화가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네. 블랙에 중앙줄 7,220원 30%. 예, 7,220원에 30%인데요. 일단은 이거 매수가 근처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조정받고 그렇게 아주 부담되는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 지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아주 부담되게 밑으로 축축축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 그렇게 쉽게 아마 반등하기도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비중은 한번 손을 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요거는 비중은 좀 손을 댈게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요. 매수가 근처 되면은 한 10% 정도만 홀딩하시고요. 20% 정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종목.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인터플렉스는 매물을 불러온 케이스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 한번 밀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워낙 반등을 해줄 줄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반등을 못 해주니까 흐르니까 하면서 왜? 개인들은 대부분 물론 이거 기관도 판 것도 있겠지만 개인들은 차트에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차트를 의존하다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저항을 받고 또 떨어지면
불안하네. 이러고, 이거 회사,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회사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이, 걱정돼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글쎄요, 이 회사, 그 정도까지는 아닌 회사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회사, 지금 여러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차트 보고 팔기 때문에 매물을 부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좀 더 있으면, 좀 더 빠지는 건 의미 없어요. 그러고 좀 더 나중에 아마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3만 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이건 좀 올라오고 나면 여기서보다는 좀 올라오고 나면 일단 일부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네,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인데요.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한번 아시죠? 중국 때문에 쫙 하고 그 다음은 이런 회사는 움찔해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움찔라도 자꾸 들어가시는데 그냥 나오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어떤 주식 비슷한 거? 옛날에 한번 그랬던 거 이제 다시 풀리고 나서 오르다가 다시 한 주식 알고 계시죠? 뭐예요? 보세요. 똑같잖아. 옛날에 이 회사 그랬다가 그 백수호 때문에 문제됐다가 요번에 그 포했다가 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와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된 회사들은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잠깐 단타 치려고 드는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뉴프라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뉴프라이드도 옛날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반짝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개인들이 이래서 못 먹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거의.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오세요. 웬만하면. 다음 종목. 한컴시큐어입니다. 한컴시큐어인데요. 한컴시큐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들이죠. 4,900원. 요건 반등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제 아는 사람이었으면 저한테 진짜 욕먹었을 겁니다. 이런 주식 이렇게 건드리면. 나오십시오. 다음 종목.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005290. 동진세미캠 20% 17,700원인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다가 전형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동진세미캠 여기서 뭐 더 내려가겠냐?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더 내려오면 곧 멈추면서 이제 좀 횡보하거나 반등을 살짝 시도할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에는 이제 조금 당분간은 힘든 회사예요. 이 회사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매력이 올라갈 만한 특별한 노래하고 그런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려가다 좀 더 올라오면은 요거는 현금화를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더 편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버티고 있죠. 보시면. 이번에 뭐 중국에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가격을 잘 지켜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8,000원 깨면요. 얘는 조금 그래요. 근데 웬만해서는 잘 안 깰 거는 같은데 8,000원 깨면 조금 매물 나오고 뭐 골치 아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일단은 한번 나오세요. 현금화 하세요. 지금 이분도 아마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몰라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일단 현금화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KH마텍입니다. KH마텍. 이 회사. 매력은 있어요. 저도 뭐 탐방 이렇게 갔다고 해봤는데 매력은 있는데 근데 지금 올라오고 이제 이러기에는 계속 올라오는 걸 이어가기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좀 쉴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하면서 느끼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현재 한 18% 정도 되네요. 12,250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수가 근처 오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기에는 조금 몇 가지 제가 봤을 때 제 눈에 몇 가지 문제가 보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현금화를 하고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회사는 길게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시장. 뭐 제가 정답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만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 생각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위험을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게 결코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냥 뭐 누구 말 듣다가 무조건 그렇게 해서 주식 100%인 사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이 있는데 누구는 무섭고 왜 누구는 안 무섭냐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왜 매일 무서워해야 되냐고요. 그죠? 이제 그러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어떻게 해서든 꺼야죠. 그럼 발 다 온몸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죠. 불 꺼야죠. 피하지 맙시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따가 울산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